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득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0.02%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3%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지수의 모습만 놓고 보면 크게 움직임이 없는 하루였는데요. 종목별로 보면 또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이 353개, 하락 종목 수가 521개입니다. 근데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데,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종목 수가 489개, 하락 종목 수가 1029개인데,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더 많은데, 코스닥 지수는 별로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목별로 되게 차별화가 심한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요. 코스피에서 상승한 종목들을 보시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현대차, 삼성 SDI, 기아, 포스코 퓨처엠, KB금융, 현대모비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지금 2차전지 쪽, LG 에너지 솔루션 뭐 미미하지만 0.6% 상승했고, 포스코 홀딩스는 강보합.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3.6%나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런 현대차라든가 그 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죠. 삼성 SDI도 0.9% 상승. 그동안 이런 2차전지 종목들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오늘 뭐 강한 모습이 아니었지만 지금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2차전지 종목들은 상승을 하면서 지금 지수를 방어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좀 더 차별화가 심합니다.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이 4.5% 오랜만에 좀 급등이 나왔고요. 시총 2위 에코프로가 7% 급등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빌빌대는 종목들이었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이 빠졌습니다. 루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나 급락을 했죠. 이렇게 급락을 하는데도 얼마 안 빠졌다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시총 1위, 2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지수를 보태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FOMC 회의가 끝났죠. 그래서 지금 회의 결과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예상 전망치는 금리 동결이 압도적으로 지금 높죠. 그래서 지금 내일 발표가 될 때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오는 금리 전망 점도표하고 경제 전망 요약도 함께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미국의 금리는 올해 7월달 기준으로 해서 지금 5.5%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 이후로 지금 몇 년이요? 17년 만에 금리가 지금 최고치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온 거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 금리 선물 시장에서 FOMC는 지금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지금 99% 거의 100% 가까운 확률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는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다음에 FOMC 회의는 11월 달에 예정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6월 달에 발표된 점도표에서 보면은 연준 위원 중 가장 많은 9명이 올해 말 금리를 5.6%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5.25에서 5.5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올해 0.25%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금리를 4.25에서 4.5%로 지금 가장 많은 위원들이 지금 예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금리 대비해서 한 1% 정도 낮은 거죠. 그러니까 올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치를 보면 0.25%더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거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이 불확실성 때문에 FOMC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조정을 했던 겁니다. 약 2개월간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이게 발표가 되면은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거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장사의 3, 4분기 이익 전망치입니다. 자, 올해 1월달 기준으로 3분기가 29조 233억이었고, 그 다음에 올해 8월 11일 기준으로는 지금 20조 1367억으로 지금 이익 전망치가 거의 8조 넘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도 31조 2천억대에서 24조 1000억대로 지금 4분기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약 7조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수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영업이익 전망치가 별로 안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2차 전지는 앞으로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의 분기 실적을 보시면 올해는 3분기는 별로 안 좋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1조 5천억에서 2조로 이제 늘어나긴 하는데 영업이익이 1,400억에서 1,100억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원자재 가격 하락이죠. 원자재 가격이 리튬 가격이라든가 니켈 가격이 지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면서 3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이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미리 조정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4분기 때부터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작년에 4분기가 매출액이 1조 9천억이었는데 올해 4분기에는 2조 3천억 거의 4천억 정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도 작년 4분기에는 953억이었는데 올해 4분기에는 1,400억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몇 배가 아니라 지금 거의 5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올해 4분기가 끝이 아닙니다. 내년 1분기도 보면 매출액이 2조 4천억, 1,400억대인데 올해 1분기죠. 네. 내년 1분기고 올해 1분기를 보면은 2조하고 영업이익이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또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에도 지금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대부분의 지금 그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낮아지는데 2차 전지 쪽은 다르다는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3분기는 별로 실적이 전망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4분기 내년 1분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급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도 실적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4분기, 내년 1분기도 실적이 다 괜찮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지금 3분기는 별로 안 좋은데 4분기 때부터는 지금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미국의 신차 기준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이제 9%입니다. 이제 9%. 그러니까 전기차가 전체 완성차의 절반만 된다고 가정해도 아직도 몇 배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유럽은 현재 22% 정도 침투율인데 약 2.5배 정도 성장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성장 여력의 지금 절반 정도 되는 거죠. 이미 유럽은 전기차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셀 업체들은 지금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셀뿐만이 아니라 소재 관련 업체들 또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한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상황이 안 좋은데 이렇게 투자를 할까요? 예정된 수주 물량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배터리 우리나라 3사의 수주 금액이 1,0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0조. 이건 뭐냐면 이미 확정된 매출이라는 거예요. 확정된 매출. 이미 매출이 확정됐어요. 그 시기가 올해냐, 내년이냐, 내후년이냐 이게 차이인 거지 수주는 이미 확정이 됐다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가파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 조금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최소 2년 정도, 길게는 3년, 4년 정도는 계속해서 2차전지 쪽은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고성장. 고성장을 하면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증하겠죠. 그래서 지금 저도 그러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2차 전지를 대체할 만한 산업이 없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기준으로 2025년도 정도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약 200조가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전지의 시장 규모가 2025년도부터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추월하는 거예요. 추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시장이 커져서 2030년도가 되면 2차 전지 쪽 시장 규모가 약 1000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더 낮을 수 있고 현재보다 더 높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1000조 보고 있습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시장 규모가 계속 이렇게 갑니다. 거의 200조 내외에서 왔다 갔다 그런 거죠. 2차 전지 시장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를 대체할 만한 산업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없어. 2차 전지보다 좋은 산업이 없다라니까요. 지금 뭐 로봇 해가지고 로봇 관련된 그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요. 현재 3조 3천억입니다. 3천억.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는 시가총액이 24조입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는 시가총액이 24조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는 지금 시가총액이 24조 정도 되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의 올해 예상 실적을 보면은 지금 7,300억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좀 낮은 수치 같고 1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좀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의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이 몇 배입니까? 24배예요. 이 24배가 얼마 지금 비싼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조 3천억이라겠죠. 근데 올해 흑자 전환이 되는데 예상 영업이익이 50억도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가총액은 3조 3천억인데 영업이익 예상치는 50억입니다. 그러면 PER이 몇 배인지 아세요? 거의 600배가 넘어갑니다. 600배. 자, 에코프로는 24배, 우리 실적 기준으로.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600배가 넘어갑니다. 자, 이 에코프로는 맨날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고평가라고 얘기 안 하죠. 지금 PER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600배가 넘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바로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악재를 퍼뜨린 거고요. 이 팩트를 보시면 지금 에코프로가 싸다니까요. 이 실적으로 보면 연간 영업이익 1조인 회사의 시총 24조,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시총이 24조죠. 근데 연간 50억 버는 회사의 시총이 3조 3천억.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비쌉니까?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비싸죠. 이거는 그냥 테마주예요. 실적이 안 나오고 로봇이 물론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테마로 올라가는 거다. 테마로. 이게 테마가 사라지면 주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만지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실적 자체가 숫자로 보이고 급증하는 이런 2차전지 쪽에 여러분의 자금을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퍼리치의 절반이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차 전지를 더 담는다 그러죠. 슈퍼리치 같은 경우에는 100억 이상의 자산가를 말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지금 2차 전지를 계속해서 더 담을 것이다라고 지금 설문조사를 지금 했는데, 자, 선호하는 주식 섹터를 보니까 성장주입니다. 50%가 성장주예요. 2명 중에 1명은 성장주를 선호를 하는 거고, 가장 유망한 주식 업종을 보면은 지금 전기차 2차 전지가 43.5%입니다. 절반 가까이가 전기차 2차 전지예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26%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2차 전지에 비해서 반도체 지금 좋다고 하는 그런 비율이 지금 거의 7% 정도 낮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돈이 많은 자산가들, 슈퍼리치들도 성장 주고 전기차 2차 전지 쪽인데 결국에는 답이 이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장의 큰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하루하루 시세만 놓고 보다 보니까 뭐 이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빠져버리면 다들 불안해서 다 팔아버립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지금 패권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이 패권 전쟁의 최대 수혜주가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2차 전지. 자,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2차 전지의 가장 큰 경쟁 상대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물론 뭐 하이니켈이나 삼원계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인데 LFP 배터리만 보면은 지금 중국이 지금 제일 큰 경쟁사죠.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패권 전쟁을 해요. 그러면 이 중국의 업체들이 미국의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중에 하나인 미국에 와서 이 배터리를 판매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렇게 패권 전쟁을 하니까 미국, 중국은 못 들어간 거 우리나라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유럽에서 중국 2차 전지 소재 전기차의 그런 보조금을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유럽도 중국의 배터리라든가 전기차 업체를 견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시장 중에 하나인 지금 미국과 유럽이 계속 견제해요. 중국이 견제당하면은 어디가 수혜입니까? 바로 우리나라가 수혜예요. 우리나라 지금 LFP 배터리 지금 만들고 있죠.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년, 더 늦어도 내년 정도는 지금 양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FP도.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을 봤을 때 2차 전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오늘 종목 중에서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조금 의미 있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에코프로를 보시면,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이 오늘 4.5% 오랜만에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자, 분봉을 보시면요. 자, 계속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리다가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게 들어올리고 있죠. 이게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가가 이제 뭔가 터닝 포인트, 이제 변환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무슨 테마주도 아닌데 이렇게 밀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예요? 공매도 때문에 그렇죠. 공매도. 이렇게 밀어놨는데 오늘 지금 보시면 주가가 완전 급등하고 있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보면 지금 주가가 올해 지금 이때 9월 13일 날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이제는 고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전지 종목들의 그동안에 짓눌렸던 모습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이제 FOMC 회의 때문에 그동안 지수가 조정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조정을 한 거죠. 근데 이 FOMC 회의 결과가 내년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죠. 그러면 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불확실성. 금리가 이제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결국에는 이제는 실적이 좋아질 종목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금들은.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3분기 실적 전망치는 별로 안 좋아요. 2차 전지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3분기는 다 안 좋은지 알아요. 근데 문제는 4분기라는 거죠. 4분기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에 비해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FOMC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급등할 주도주는 바로 2차 전지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2차 전지 종목들은 이제 그동안
심하게 조정을 했고 이제는 강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급등할 주도주는 2차 전지다라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